필요하실 때 언제든 불러주십시오. 뭔가 멘트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네, 하여튼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자, 김규현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시큐리티 PM 보안 담당하고 있고요. 개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제가 옛날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긴 했는데 개발이 너무 싫어서 관리직으로 갔다가 이 파워 플랫폼을 하면서 재밌어가지고 제가 스터디를 하면서 제가 용기를 내서 오늘은 프록토를 한번 참가하게 됐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다음은, 네, 이희진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희진이고요.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MVP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프록토로 참여를 했고요. 저희 같이 조로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하고 오늘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 다음은 복소연님. 네, 안녕하세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테크니컬 스페셜리스트로 맡고 있는 복소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고 있는 이 팀즈 테크니컬 스페셜리스트를 맡고 있고요. 오늘 이제 퓨전 개발자 파워 플랫폼 부트캠프에 프록터로 참여를 하게 됐는데, 이제 같이 하시는 분들이랑 이제 오늘 토요일 오전 동안 열심히 만들어서 좀 좋은 성과물 만들어서 가져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저죠. 일단은 오늘 파워 플랫폼 부트캠프의 운영을 맡고 그다음에 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서티파이드 트레이너 공인 강사죠. 일을 하고 있는 진미나입니다. 만나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네. 사실 오늘 제 미팅은 원래는 40명이 넘으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신청을 해주셨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오시긴 해서 그래서 우리가 거의 개인 교습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신이 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소개를 해봐야 되겠죠? 자, 진행 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먼저 드리고 갈게요. 자, 첫 번째로 우리 퓨전 개발자 스터디 운영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파워 플랫폼 부트캠프를 할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행위 규범이 타인을 존중해 주세요라는 내용이고요. 우리가 서로 의견을 나누고 그다음에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이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지켜주세요. 자, 그리고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시거나 그러시면은 우리가 Q&A 세션도 갖는 것도 너무 좋긴 하고 그다음에 여쭤보는 것도 너무 좋긴 한데 사실 여기다가 여쭤보시면은 훨씬 더 정확하고 그다음에 또 신속하게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꼭 들어가셔서요. QR코드 찍고 그다음에 또 여기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저희가 또 글 남겨주시면 24시간 내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진행 사항에 대해서 스케줄이라든가 어젠다라든가 그 모든 내용을 다 알아야 되겠죠? 자, 오늘의 세션은요, 총 6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부트캠프 진행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배경 설명, 그리고 M365 개발자 테넌트 및 추가 생성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아까 동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실습을 하게 될 거예요. 파워 앱과 파워 오토메이트로 연결을 해가지고 프랜차이즈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실습을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10시 40분부터 1시 반까지 한 다음에 1시 반부터는 다시 메인룸에 모이게 될 거예요. 자, 실습을 하실 때는 소회실로 나누어지게 돼서 총 5개의 방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에 대한 내용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시 반부터 2시까지 약 30분 동안은 일단 실습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마무리와 데모를 할 건데 그 데모에 대해서 제가 이쁘게 그리고 실습한 내용에 대해서 결과물이 어떤 건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희 PL900 원래는 그 파워 플랫폼 기초 과정이 따로 있었어요. 이전에 하던 내용들이 있는데 이번에도 2차 과정을 다시 한번 열게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프로모션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로 들어오세요. fusiondev.kr 또는 QR코드를 찍으셔서 여기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짜자잔. 자, 여기 보이실까요?
여기 퓨전 데브 KR로 들어오시면은 사실 이렇게 이 내용으로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왼쪽 하단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핸즈온 워크샵 및 부트캠프라고 있어요. 오늘 할 내용은 여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클릭을 해주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시면 여기서부터 배경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실제로 앱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또 파워 오토메이트라는 자동화를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사실 비즈니스에서 필요한 니즈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그에 따라 맞춰서 우리가 웹 앱을 생성하고 그 다음에 자동화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시나리오, 그 비즈니스 시나리오에 대한 배경을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등장인물이 4명이 등장을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안지민, 그리고 두 번째 김원유, 그리고 최시연, 문정현 님이 있으신데 여기서 앱을 만드는 사람은 안지민이고요. 그 사람은 시민 개발자예요. 네, 그분께서 일단은 우리가 필요한 웹 앱들을 다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우리가 웹 앱을 만드는 것을 또 자동화를 하시는 분이 안지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김원윤 님은요, 가맹점 점장이에요. 자, 그분은 그러면은 사용자가 되겠죠? 그러면은 안지민 씨가 만드신 그 웹 앱 그리고 또 자동화를 김온윤 님께서 또 사용을 하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최시연님은요, 전문 개발자예요. 자, 사실 이 프랜차이즈에서 전문 개발자가 하는 일은 API를 만들어주고 그에 대한 내용을 또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 건데요. 사실 안지민 씨가 시민 개발자이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좁을 수도 있고 넓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API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겪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시연님께서 전문 개발자로서 API를 만들어주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정현 님입니다. 문정현 님은 마케팅 부서장이에요. 자, 만약에 우리가 그 커피 그 프랜차이즈에서 굿즈를 판매를 하잖아요. 뭐 예를 들자면은 뭐 메모장이 될 수도 있고 다이어리가 될 수도 있고. 근데 그에 대한 그 굿즈를 항상 프랜차이즈 가맹점, 자, 김원인 씨께서 계속 신청을 해야 되겠죠. 신청을 하게 되면은 저 굿즈 중에서도 비싼 게 있어요. 특히나 또 어떤 금액을 넘어가는 그런 굿즈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항상 그 부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승인을 해주셔야 되는 분이 여기 문정현 님이고요. 그래서 총 여기서는 4명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4명이 등장을 하는데, 현재 실제로 그러면 업무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안지민 씨가 있고, 김원희 님이 있고, 문정현 님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좀 불편한 점이 있어요. 사실 안지민 씨는요, 엑셀로 굿즈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사에서 가지고 있는 굿즈를 프랜차이즈 점장인 김원유 씨가 신청을 할 때, 그러면 신청 내역을 어떻게 받냐? 이메일로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일단은 계속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메일로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사실 누락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안재민 씨가 또 손수 그거를 다 받아와서 데이터를 받아와가지고 손수 엑셀에다가 입력을 하게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추후에도 뭐 재고가 충분하지 않을 때도 그렇고 재고가 있을 때도 그렇고 뭐 데이터가 누락이 된다던가 그리고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안재민 씨가 어떤 특정한 굿즈, 특히나 뭐 2만 원 이상의 어떤 특정한 그 금액이 넘어가는 굿즈를 시청을 했을 때 문정현님께 또 부서장 승인이 필요한 이메일을 또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승인 절차가 대략 한 2, 3일 정도 걸리게 되고 그리고 또 배송을 또 해야 되잖아요. 배송 또 업체에다가 또 전화를 해서 또 배송을 해주세요 하기까지가 또 추가적으로 2, 3일 걸리게 되니까 최종적으로는 거의 한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엑셀로 관리하는 게 문제가 생기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되고, 김원윤 씨께서도, 솔직히 계속 불편함을 느끼실 거예요. 안지민 씨가 계속 보내준 굿즈 재고 상황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 이메일로 신청을 해야 되고요. 또 승인을 받는데 2, 3일 정도, 기다려야 되고요. 그래서 또 좀 여러 가지로 기다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문정현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도 승인 요청을 또 보내주시면은 또 이메일로 갔다가 또 승인을 했다라는 내용을 또 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또 생각보다 쉽지가 않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엑셀 파일이 여기서 들어오게 되면은 일단은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굿즈 재고를 현황을 딱 파악을 해야 되겠죠. 마케팅 담당자가. 그래서 다시 점장한테 그 내용을 다 보내줍니다. 엑셀에 그 저장되어 있는 재고가 몇 개인지를 파악하게끔 점장한테 넘겨줘요. 그러면은 굿즈를 또 그걸 보고서는 몇 개가 남았는지 보고 또 신청을 하겠죠. 이메일로. 그렇게 되면은 딱 마케팅 담당자가 딱 확인을 합니다. 아, 그러면 재고가 충분한지 아닌지를 또 파악을 해서 이메일로 넘겨주고요. 그럼 점장을 또 파악을 하겠죠. 자, 만약에 그리고 또 그 굿즈가 부서장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또 마케팅 담당자가 또 이메일을 보내서 마케팅 부서장한테 아, 이거 승인해 주세요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 부서장은 또 승인 또는 거부를 하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마케팅 담당자가 또 승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 다 확인을 한 다음에 점장한테 알려주고요. 그리고 배송업체한테 또 다시 연락을 해가지고 이거를 몇십 개를 여기 어디에다가 배송을 해주세요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그 모든 내용은 또 손수 또 작업을 해야 돼요. 굿즈가 얼만큼 있는지, 재고가 얼만큼 있는지 다 엑셀에 다시 저장을 해놔야 되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또 너무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는 개선을 너무나나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까요? 일단 재고 수량이 정확하게 될 수 있게끔 어떠한 저장소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 저장소는 항상 싱크, 그러니까 공유되고, 그 다음에 또 그 모든 내역들이 데이터가 항상 싱크되어 가지고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거를 또 바로바로 자동화를 할 수 있게끔 우리가 그러니까 앱과 그다음에 자동화를 더 개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굿즈 신청 앱을 만들고요. 그리고 굿즈 신청 승인 프로세스를 자동화할 거예요. 그래야지만 문정현 씨께서 자동화로 이메일을 받아보고 그에 대한 승인, 거절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김원윤님께서는 그냥 앱으로 들어가서 그럼 필요한 굿즈 내용을 그냥 실시간으로 파악을 한 다음에 클릭만 몇 번을 해가지고 이 내용을 자, 신청을 바로바로 할 수 있게끔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에 대한 승인된 항목을 이메일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문정현님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이메일로 바로 그냥 승인 또는 거절 버튼만 누르시면 되기 때문에 되게 쉽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최시연님은 그 안지민님께서 또 원래 개발할 때 배송업체 AIP를 또 구성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여기 최시연님께서 서포트를 해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변경이 되냐? 자, 여기서 사실 김원유 점장이 이 굿즈를 얼만큼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파워 앱으로 들어가요. 그럼 파워 앱이 자, 마이크로소프트 리스트, 그러니까 굿즈의 재고가 얼만큼 있는지 마이크로소프트 리스트에서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정보를 딱 파워 앱으로 가져오겠죠. 그럼 싱크를 하게 되면서 다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점장이 딱 그걸 보고 아, 나는 그럼 굿즈 얼만큼 신청을 해야지 하고선 파워 앱에다가 클릭을 하고 정보를 입력을 한 다음에 클릭을 해줘요. 그러면은 자동화 시스템인 파워 오토메이트에서 아, 얘가 굿즈 신청을 했는데 얘가 수량이 충분할까 안 충분할까 이거를 파악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충분한 경우, 부서장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바로 자동화를 시켜서 이메일로 부서장한테 승인을 요청을 해요. 그리고 나서 혹시 승인을 하셨는지 거절을 하셨는지 그에 따라 그 결과물을 다시 파워 오토메이트에서 다시 보내주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또 부서장을 승인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따라서 다 확인을 한 다음에 그러면 승인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재고 현황에 대해서 다시 자, 마이크로소프트 쉐어포인트 리스트에다가 재고 현황을 업데이트 해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송 API를 요청을 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파워 오토메이트에서 자동화 시스템을 거쳐서 배송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배송 업체가 얼만큼 배송해 주세요라는 연락을 받게 되고요. 그에 대한 요청 결과를 바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메일로 그러면 부서장이 승인을 했는지, 그러면 거절을 했는지, 그러면 점장한테 그러면은 연락이 가게 되고요. 만약에 부서장이 승인을 했을 경우, 그리고 그다음에 또 굿즈 재고가 충분한지에 따라서 그에 대한 내용을 자동화로 그 내용을 굿즈 재고 그 내용들을
다 업데이트 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리스트에 다시 올려놓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170개가 있었는데 10개를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에 대한 나머지 금액 160개를 다시 마이크로소프트 리스트에 업데이트를 해주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굿즈 재고를 확보를 한 다음에 그 수량에 대해서 수정한 내용에 대해서 파워 앱과 파워 리스트에 마이크로소프트 리스트에 다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파워 앱에서 그러면 굿즈 재고 수량을 수정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이 비즈니스 시나리오를 완벽하게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자, 일단은 클라우드 데이터 저장소. 우리가 저장소를 딱 하나만 쓸 거고요. 모든 사용자가 볼 수 있게끔, 그러니까 점장 또는 그 사용자가 모두 데이터를 볼 수 있게끔 그 내용을 파워 앱으로 가져올 거예요. 그 중심, 클라우드 데이터 저장소는 그럼 마이크로소프트 리스트를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기존에 사용하던 엑셀 데이터를 마이크로소프트 리스트로 다시 이관을 할 겁니다. 그리고 파워 앱을 개발을 해서 굿즈 재고 실시간 조회 및 수정을 할 수 있게끔 만들 거고요. 그리고 굿즈 신청 절차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워 오토메이트는 자동화를 할 건데, 자, 어떤 것을 자동화하냐? 굿즈 신청 처리 업무 프로세스 자동화, 그리고 부서장 승인 프로세스 자동화, 그리고 굿즈 수량 실시간 업데이트를 할 거고요. 자, 그리고 굿즈 배송 관리 업무 프로세스 연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굿즈 신청 승인 시에는 자동 알람이 또 설정되게끔 해서 띠리링 가게끔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굿즈 재고 파악을 위해서 자동 알림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